안녕하세요. BK 파트너스 이혼 형사전문 100주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유명인들의 이혼 소송이 1, 2년간 길게 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하는데 가령 왜 이렇게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승소한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상대 측 변호사와 재판에서 어떤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혼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소송이 1, 2년간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이유는 대개 재산 분할 때문인데요.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를 중심으로 다투는 경우는 비교적 1년 이내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분할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쟁점이 많고 복잡할수록 그만큼 소송도 자연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던 배우자의 화물 차량에 대한 소유권과 그 재산 가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입제도를 통해 지입회사에 화물 차량을 등록하고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해당 화물 차량이 지입회사의 소유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내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지입제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실제 소유권은 위탁자인 개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소유권의 실질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지입회사로부터 당사자와의 그 계약서를 제출받았고 그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화물 차량의 소유권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그 주장을 달리하여 설령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럭을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 가치를 누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인정된다면 그 재산적 가치 역시 그 사람이 향유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처분 가능성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몫입니다. 이러한 입증의 부담을 느낀 상대방은 전략을 바꿔 해당 화물차는 이미 고물이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폐차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폐차 견적서란 단지 폐차 견적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차량이 실제로 폐차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고 화물차 거래 플랫폼에서 동일 차종과 동일 연식 차량의 거래 사례를 수집해 평균 시세를 산정하고 그 시세를 기준으로 차량의 재산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고거래에 시세에 나와 있는 그 거래되는 차량들과 자신의 차량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재판부는 중고 화물차 평균 시세보다는 차량의 품질이 낮은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화물 트럭의 재산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화물 트럭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상대 측이 화물 차량이 폐차해야 되는 상태라며 재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거죠. 방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쟁점이 그 사건에서 다투는 단 한 개의 쟁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쟁점이 많게는 십수개를 다투다 보니 자연스레 소송이 1년에서 2년 길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재판에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상대 측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과 그리고 또 증거를 다음 기일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상대방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성과급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지급된 금원으로 즉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함은 그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혼 소장이 접수되는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다. 그 이후에 지급받은 성과급이다. 즉 재산분할 대상을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 BK 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성과급의 지급 시점이 이혼 소송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이 혼인 기간 중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통상 예상퇴직금이 혼인 중에 근속에 기반한 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 측 변호사가 해당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순히 일정 기간 재직 중인 직원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되는 금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부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의 지급 기준, 관련 사교육 및 실제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급은 일정 기간의 근무 성과와 평가를 반영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도 혼인 중 형성된 직장 근무의 결과로 발생한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의 귀속, 재산의 실질적 가치, 재산 형성의 시점 등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은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소송은 사실과 법리 싸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좋은 변호사란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여러분의 대신에 법정이라는 콜로세움에서 오랜 기간 싸울 검투사를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이 수년간 장기화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소송에서 다투는 몇 가지 쟁점을 예로 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